자, 일단은 지금 2번 문제 보면은 뭐가 나와있니? A1 나와있지. 맞지? A1이 나와있고 AN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방향으로 단순풀이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지? 맞지? 그러면은 이제 얘는 3보다 크니까 뭐 A2 생성이 될 거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면 작으니까 2를 키워 2 키우면 마이너스 1 4도 2 키워 1 됐죠? 아직 더 키워야 돼. 등호 구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3 되면은 다시 여기. 근데 뭐가 동계 확인돼? 사이클 동계 확인됐지. 맞죠? 이런 건 너무나 쉬운 거. 사이클 돌았으면은 너무나 쉽게 끝나는 거야. 사실 수능에서 이런 거는 출제될 이유가 없다. 알겠죠? 수능에서 지금 얘가 매년 나오고 그리고 계속 동등한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 선상에서는 역방향 풀이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다른 문제 제 까놓고 이 두 문제만 선출을 해놓은 거야. 자, 보다시피 지금 A1이 둘 다 안 주어졌어요. 그지? 맞지? A1이 안 주어졌으면 우리가 보통은 역방향 풀이를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야. 그지? 우선순위야. 근데 꼭 역방향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 알겠지? 자, 보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는 A3야. 맞지? A3이기 때문에 A1, A2를 설정을 해서 정방향으로 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워낙 가깝기 때문에. 오케이? 정방향 가도 상관없어. 근데 이 친구는 정방향 가기에는 몇 칸 가야 돼? 4칸 가야 되지. 맞지? A1부터 4칸 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가보자. 역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이냐? 지금, 못 떨어졌네. 자, A4가 있어요. A4가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겠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홀이었다면은 여기로 왔겠지, 그지? 그러면 2A4 플러스 8이 5다. 맞지? 얘가 A5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떨어져? 분수 떨어지는 거 확인되지? 말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커트. 이렇게 역방향이 갈 수 있게끔 세팅을 잘 해놓은 겁니다.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짝으로 들어가는 건데 짝이면은 나누기 2 해서 5가 됐기 때문에 A4는 10이라는 거 쉽게 인지할 수가 있고, 자, 다시 A3 설정합니다. 홀, 짝. 이런 식으로 뒤로 뒷걸음질, 맞지? 슬금슬금 가주시면 돼요. 얘가 홀이었다면은 2배 해서 2A3 플러스 8이 10이었기 때문에 A3가 1인 거 확인됐지? 위에 거 되지? 맞지? 그럼 밑에 거 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 안 해봤어.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안 해봐도 돼. 왜냐? 지금 여기 문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가능한 AN의 뭐 수치라든지 아니면 가능한 시그마 값의 합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개가 나온다는 여지가 있니 없니? 없지. 문제에 그런 여지가 없다면 나왔으면 요거 밑에 거 커트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만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A3가 1이니까 한 번 더 가보자. 자, 그러면 A2는 다시 홀 짝인데 이거는 짝인 것 같은 느낌이. 짝으로 먼저 가보자. 나누기 2 해서 1이 됐으니까 A2는 2라고 보면 되겠지. 요렇게. 맞죠? 그리고 A1은 짝 처리 한번 해버리고 끝내버릴게요.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문제 위반 사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 지켰지? 요것도 지켰지? 맞지? 선생님, 그러면 예초부터 요것만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잖아, 그지? 너네 표정은. 맞지?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썼으면은 2배, 1이 되는 거잖아. 이러면 딱 걸리는 거야, 얘가 딱 걸린다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쌤이 대충 수치 봐서 선택을 한 거야. 갈림길에서 안 막히게끔. 알겠죠? 그래서 적당히 가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지?
얘는 무조건 역행이 가능해. 짝수 나누기 하면 짝수 나누기 해서 어떤 수는 항상 가능한 케이스거든. 맞지? 쌤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얘는 항상 가능이야. 이런 식은. 풀다 보면은 감이 올 겁니다. 이런 친구는 항상 가능이고 여기서 보통은 안 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항상 안 된다는 거 아니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약간 위험한 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이 든 딸기. 마일 수도 있고 맞지? 죽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다음 5번 봅시다. 자, 5번도 역행순입니다. 그죠? 역행순. 자, 역행으로 한번 가볼게. A3가 나와 있으니까 A2 설정을 먼저 가볼게. K 설정해보자. 그러면 K가 2보다 클 수도 있고요. K가 2보다 같거나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컸다면은 2K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고요. 작았다면은 K 마이너스 3이 4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적지 말고 쌤이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수식의 의미를 조금 더 봐봐. 요걸 선택하면은 어떻게 돼? 전항은 무조건 30 커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조건 30 커져. 그리고 요걸 선택하면은 어떻게 될까? 전항은 양수 기준으로 수가 작아집니다. 맞지? 위에 거 선택하면 작아지고 밑에 거 선택하면 커져. 쌤이 왜 이걸 강조하겠니? 요게 있네. 무조건 커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겠지? 맞죠? 맞지? 그러면 요 초이스를 연달아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요거 쓰지 말고 요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앞에서도 그 얘기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나와 있는 수식으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의미를 이해하면은 좀 복잡한 미로를 피해 가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해야 되는 케이스가 줄어든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봐봐, 내가 막힌 거 한번 가볼게. 요거 두 번 선택하면 100% 막힌다. 자, A3 4조, A2 뭐야? 7, A1 10 더하면 터지지. 맞지? 커지잖아. 이렇게 터진다고. 그러면 얘가 수를 줄여줘요 역할이라 이 말인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적어도 얘는 한 번 써야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래 얘를 한 번 썼다 1회 썼다 라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이 전항으로는 써줘야 돼. 그러면 전항으로 써주면은 이 A1 플러스 1은 7 하면은 3 나오네요. 이렇게. 그럼 더하면 10 떨어지지? 오케이 이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요거 먼저 하고 1번, 2번도 되고 반대로 2번, 1번도 되고 줄이고도 되겠지. 요렇게도 되고. 케이스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꼭 이제 맞춰야 된다 이거. 지금 너네 이거 배운 지 벌써 3개월 차입니다. 맞죠? 3개월이 다 차진 않았지만 쌤이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했어? 6개월 안에 끝내야 돼. 근데 요번 달에 끝내면 마음이 편하겠죠. 자, 수원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대표 문항들, 중필 문항들 맞지? 몇 개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문항은 2개입니다. 맞죠? 요거 수열, 규칙성 맞지? 저맛이 100% 나오고요. 알겠지? 이변 없으면 나옵니다. 이변 없으면. 두 번째는 뭐야? 삼도체지. 3할. 맞죠? 요거 2개 맞아져 있으면 중칠 3마리 중에 3마리가 아니지. 수원에서 나올 수 있는 2마리 중에 2마리가 맞아져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서브 문항은 쌤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뭐 등차수열의 합이라든지 오케이? 지수함수, 평행이동 오케이? 뭐 역함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서브 문항들이 되는 거고 메인 문항들은 반드시 맞춰줍니다. 알겠죠? 자, 이해되신 분은 문항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쌤은 7번, 8번 마무리 할 건데 필요한 사람은 들으시고 필요 없는 사람은 복습하실 때 유튜브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열 규칙성 문항 다 처리되시면 6번 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7번 풀이하겠습니다. 7번은 이등변 삼각형 조건이 요렇게 나와 있었고요. 문제 조건 자체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던 걸로 밑에 두 개는 계산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못 구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분 길이를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수치는 직접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탄젠트 값 또는 코사인 법칙 활용해서 토탈 길이를 분할하는 6은 문제 조건에 있었습니다. 2대 1이다. 그리고 얘는 3대 2였다. 이런 길이들이 주어져 있었다. 자, 일단 이 문항의 특징은 쌤이 7번하고 5번 할 건데요. 뭐다? 누가 봐도 사인 법칙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사인 법칙. 오케이. 누가 봐도 사인 법칙의 특징은 1번 사인 b를 물어본다. 2번 길이 b를 물어본다. 길이 b를 물어본다는 거는 AB 대 BC 이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b라는 건 초등학생 때도 배워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이런 느낌. 이런 것도 b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b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길이적으로 b를 물어볼 수도 있고 삼각형 넓이적으로 b를 물어보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b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뭐다? 사인 법칙이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문항이 많았죠? 맞지? 분명히 많았습니다. 즉, 이 친구가 부드럽게 브릿지가 연결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지금같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연결 부위는 딱 아다리가 맞게 하나밖에 없다. 자, 한번 가볼게. sin EAC. E가 안 지켜졌네. E. 자, EAC면은 요각입니다. 별 표기할게요. 이 친구는 별. 자, 그러면 sin 법칙 쓰면은 sin 별분의 6은 sin 별분의 6은 요거 했죠. 요렇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아는 각은 세타 각이니까 요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맞죠?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연결 부위가. 이해됩니까? 자, 해서 이 친구는 sin 세타 분의 a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sin 세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브릿지가 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선생님 요거 쓰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요거 쓰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밑에 친구가 브릿지를 어디로 연결받으면 가능성이 생기느냐? 요걸로 연결받으면 가능성은 있겠지. 그러면은 BDC 삼각형 BDC D 어디 갔니? 여기 있네. BDC 삼각형에 이 각이 있니? 없잖아.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해서 요거 바톤 터치를 받으면은 이쪽 방향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 밑에 삼각형에서는 요 각이 없습니다. 이 삼각형이에요. 맞지? 그래서 여기는 브릿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지? 그러면 연결 부위는 얘밖에 없었고.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 이 친구는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로 표기하면은 BDC 요거죠. 이 삼각형이죠.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이 삼각형이죠. 그러면은 sin 동그라미 분의 요거 이렇게 6은 연결 부위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안 돼요. 요거밖에 없다고. sin 세타분의 뭐다? BD. 자, 마지막으로 이 두 친구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코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계산되고요. 여기도 코사인 법칙으로 요 길이 계산이 쉽게 됩니다. 무난하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사인 별 그리고 사인 동그라미 표기가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유사 문제 하나 밟고 갈게요. 5번입니다. 자, 5번. 일단은 그 그림 좀 그릴 테니까 답답하면 10초 넘겨뛰기 하시면 됩니다. 원부터 그릴 걸 그랬네. 쏘리. 대충
대충 봐요. 뭐 그림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그리자. 자, 일단은 길이는 가로, 세로 길이 정도만 나와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은, 이 사실, 이 원의 반지름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인 법칙임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어디다밖에 못 써? 사인 법칙 말고 쓸 일이 없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맞죠? 자, 근데 쌤이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 아, 원이 나오면 항상 뭐를 찍으라고 했어? 원의 중심 찍으라고 했지. 근데 이 친구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언제 찍고 언제 안 찍습니까? 라고 하면은 각이 필요할 때, 오케이? 각이 필요할 때 또는 접선이 있을 때 알겠지? 그럴 때는 원의 중심을 무조건 찍어줘야 돼. 그럴 때는 오케이? 뭐 가령 이런 경우 원의 중심 찍어서 수선해봐. 이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접선이 나와 있다. 오케이? 그럴 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쓰는 경우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명백하게 풀이를 가르쳐줬어. 아까 누구처럼? 이런 것처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QR분의 PQ입니다. PQ. 오케이. 선분 길이비를 물어본 건 뭐밖에 없다는 거야?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두 개 선분이 한 놈은 요거, 한 놈은 요겁니다. 무슨 원상에 있어? 한 원상에 있는 두 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QR 같은 경우는 선분 길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별각을 물어보는 거라고. 별각. 별에 대한 사인 값을 물어보는 거다. 사인 값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요 PQ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즉 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거다. 즉 변의 길이비는 뭐랑 같다라고 배웠느냐? 사인 값의 비와 동일하다. 요거 내신 때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한다 했을 때 요 삼각형을 돌리는 거 아니고요. 요 삼각형 돌리는 거 아니고 요 각을 포함한 또 다른 삼각형도 있어요. 제일 만만한 큰 삼각형 요렇게. 그러면 얘가 3이고 2니까 얘는 루트 13. 그러면 사인은 루트 13분의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죠. 요렇게. 자, 파란색은 요 별각이든 이 삼각형 말고 큰 삼각형 씁시다. 요것도 요렇게. 요 길이 나와 있었거든요. 2라고. 그리고 요 길이 1이고 2니까 루트 5. 그리고 토탈 길이 루트 13이니까 이 삼각형 뭐 돌려주면 되느냐? 코사인 법칙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풀고 나니까 의문점이 드네. 아, 이거 반지름은 왜 줬을까, 얘들아? 안 썼지? 맞죠? 안 썼죠? 아마 문제 잘못 내신 듯 합니다. 알겠죠? 문제 조건이 터지는 경우는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자, 라스트 8번 문항 아까 시켜놓고 풀이는 안 했으니까 8번 문항 풀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데이 10데이차 8번. 평행선이고요. 평행선. 안 평행 같네, 진짜.
외곽 이등분이고요. 길이 64 나와 있고요. F포인트 이 아니고. 자, 얘가 외곽 이등분이기 때문에 6대4는 나갔다가 들어오기 6대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로 표기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B이기 때문에. 그래서 6대4는 어떻게? K, 2K 표기해 주시면 길이 B가 예쁘게 표기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스탑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삼각형이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이 분해가 안 된다. 풀이가 안 될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각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각 돌려야 돼. 자, 각을 돌렸을 때 각이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달아서 풀이하겠습니다. 안 구해지는 경우. 지금은 각이 구해져요. 왜? 얘가 평행선이니까 이 각이랑 요 각이랑 각겠죠. 얘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동그라미가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죠? 맞지? 맞지? 막곡지 각인가? 맞지?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각이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변 길이가 이상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놓고 문제에서 무슨 값을 줬느냐? 코사인 A, F, C 값을 줬습니다. 24분의 루트 30 줬습니다. 자, AFC 각 따라가주면 요 동그라미 각인 거 확인됩니다. 이 친구 이 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이제 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4, 4 요거. 그러면 이 친구 X 잡아서 코사인 법칙 돌리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일 때 코사인 법칙 쓰면 빙구 소리 들어요. 오케이? 수선의 발 내리는 게 보편적입니다. 왜? 수직 이등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등분. 맞지? 자, 해서 뭐 길이를 여차여차 구했다고 치자. 뭐 어쨌든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구하면은 3분의 루트 30 떨어지고요. 얘가 K 대 2K니까 얘는 3분의 2 루트 30 떨어집니다. 해서 토탈 길이는 뭐가 됐냐? 루트 30 A2 선분 길이 완성이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구해야 되는 거는 BC 길이인데요. BC 길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알아냈어요. 요거 알고 있죠? 사이값 알죠? 맞죠? 풀려야 되는 삼각형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삼각형이 풀려있다. 뭐로? J 코사인,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해서 지금 칠판에 보여준 유형들은 사실 얘기를 하면 조건이 눈에 너무나 잘 들어오는 출제자 의도가 빤히 보이는 문항들이었어요. 이런 출제자 의도가 명확한 문제는 틀리면 바로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트레이닝 잘 해주시고요. 의도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문항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같이 보고 싶으시면은 투데이 (8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보편적으로 수능에 잘 나오는 거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보통은 원이 무조건 끼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원이 무조건 있는 문항들이 메인 문항이야. 더 메인 문항이야. 알겠지? 자, 투데이 8번입니다. 반원이 있어요.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뭐 대충 그리면 반원처럼 보이죠? 자, AB 포인트 있고 여기에 7, 길이가 7 되는 기점과 길이가 3 되는 기점에 C포인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Q, 여기에 간 P. 자, 이때 호의 길이가, 요 호의 길이가 각각의 몇 대 몇이냐? 3대 2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렇게 3대 2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삼각형 넓이 정도 나와 있네요. AC Q입니다. ACQ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호의 길이는 뭘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요? 각이겠죠. 근데 호의 길이가 지칭하는 각은 무슨 각이냐? 원주각일 수도 있고 중심각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주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원주각 아니죠. 이거 원주각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요렇게 끄면은 요 2K에 대한 원주각, 3K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 3대 2니까 얘는 2알파, 3알파라고 이런 식으로 원주각으로 표기를 한다면. 근데 이 각이 표기된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른 각 해볼까? 요거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자. 이렇게. 이러면 2알파. 이러면 3알파. 그림이 더러워지기만 했죠. 얻는 게 없죠. 맞죠? 얻는 게 없어요. 선생님, 문제 안 풀릴 때 각 돌려라고 했잖아요. 맞아. 원래 각 돌리는 게 1번이야. 근데 얘는 각 돌려서 얻은 게 없어. 왜냐? 아직 각을 돌릴 때가 안 됐다는 거야. 너네가 첫 번째 자물쇠를 풀어야 돼. 그 첫 번째 자물쇠는 보통은 첫 번째 달무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특수한 삼각형, 즉 삼각비가 성립하는 삼각형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는 겁니다. 못 찾았다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안 쓴 조건이 뭔데? 요거지.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이죠. 밑변 길이가 얼마입니까? 7이죠. 그럼 높이는 얼마일까요? 2분의 5겠죠. 맞지? (2분의 5입니다) 자, 그리고 큰원의 반지름은 주어져 있었어. 큰원의 반지름은 지름이 10이기 때문에 큰원의 반지름은 5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특수한 삼각형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죠? 원의 중심. 중심 맞니? 중심 문제. 원의 중심 반지름 5. 어떤 삼각형을 발견했니? 1대 2에 해당하는 특수각 삼각형을 찾은 거야. 이건 희는 문제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못 찾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긴 해. 하지만 쌤이 너네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 뭐야? 원의 중심 표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몇 도가 되느냐? 30도 되겠지. 얘가 60도 되겠죠. 이 특수한 삼각형을 활용을 한다면 문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정지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얘가 5, 얘가 2, 얘가 120, 150도.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풀려버리니까 뭔 길이가 완성되겠니? CQ 길이 완성되겠지. 요거 CQ 길이 완성되면은 얼추 다 풀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열심히 연습해보세요.